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구텍에서 저희가 이제 그 볼륨밀 가공을 테스트한 그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것이 볼륨밀이구나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볼륨밀 가공하는 이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구의 나를장을 거의 다 쓰는 그런 가공 방법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가공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시간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홍삽 가공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가공 방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날장을 길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 이제 pit을 조금 그 기존에 있는 황삽보다는 좀 더 적게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하면서 가공 효율을 높이는 그런 가공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적 같은 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 최적을 계산하면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전에 한번 보신 내용을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좀 제거하는 최적이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많이 높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하는 방식이 바로 볼륨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볼륨밀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하느냐 이제 그런 순서적인 방식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륨이라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첫 번째 볼륨밀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조건을 정해줘야 되는데 가장 주요하게 이제 정해줘야 될 조건들이 바로 피드하고 스핀드 그리고 XY 아니면 Z 뎁스 이런 것들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볼륨밀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구 재질 이런 조건들은 뭐 공구 재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소재 재질이라든가 기계 상태라든가 아니면 홀더의 어떤 종류, 홀더의 타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게 되겠고요. 요 결정하는 것들은 사용되는 그런 유틸리티들은 지금 옆에 여기 보시게 되면 밀링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마트론 안에 있는 이거 밀링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거는 볼륨밀이라는 그런 그 소프트 개발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유틸리티이고요. 그 시마트론 내에서는 피드 스피드 캘큘레이터라고 해서 지금 옆에 여기 보시게 되는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마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마트론 이렇게 물론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용자분들이 요걸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 때마다 이걸 한번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보통 가공 조건을 정의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고심하는 부분들이 바로 피드하고 스핀들을 어떤 식으로 최적화해서 지정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시마트론이라든가 아니면 볼륨밀에서 제공되는 그런 유틸리티들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매뉴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피드나 스핀들 아니면 VC라고 해서 이제 가득 회전 속도 얼마만큼 날이 이동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시각적으로 아니면은 뭐 매뉴얼로 우리가 손수히 계산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리하고 유용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의 어떤 환경에 따른 가공 조건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볼륨밀 데이터를 내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상으로나 아니면 가공하는 어떤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번 12 버전에 들어가 있었고요. 뭐 그전에도 있던 옵션들도 있고요.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가공 최적화를 위한 옵션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 자동 딜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황석을 하게 되면 그 램핑 아니면 헬리컬이라는 그런 그 플런지 옵션을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플런징 하거나 이런데 공구파가 많이 이제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자동 드릴 그 황석에서 들어갈 계산돼서 나온 그런 그 플런징 위치를 자동 포인트를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드릴링을 먼저 해놓고 그 부분으로 이제 실제 볼륨밀을 위한 가공 공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먼저 자동 드릴 포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효기 설정창을 보시게 되면 그 제너럴 NC라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부분 보이시죠? 그죠? 제너럴하고 제너럴 NC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제 3개 항목이 라프, 클린업, 볼륨밀 이렇게 관련된 3개 항목이 나오는데요. 그 볼륨밀에 관련된 그 항목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오토 크레이트 셋 포인트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공 정의를 할 때 엔트리하고 엔드 포인트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엔트리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오토 크레이트 셋 프리드릴 포인트라는 요 옵션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헬리컬 진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헬리컬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공구 부하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겠죠. 아무래도 민날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공구 부하가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공구 부하 때문에 좀 속도를 이렇게 좀 줄여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줄여진 만큼 그만큼 가공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방안이 뭐냐면, 가공하기 전에 이제 드릴링을 먼저 드릴링 가공을 하는데요. 이 드릴링, 기존에 이제, 물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황석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포인트를 정해놓고 이제 그 부분에 드릴링 먼저 해주면 될 기존에 있는 그런 12 버전 이전 버전에서도 뭐 이게 불가능했던 건 아니고 다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12 버전에 올라오면서 좀 편리해졌다는 점이 바로 이렇게 포인트를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가 편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사전에 볼륨밀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드릴링 옵션을 프로세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포인트를 지정해주면 바로 드릴 가공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저희가 전에 저기 김해에 있는 동아 CNT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 CNT라는 업체에서 저희가 볼륨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기 그 항목에서 보시게 되면 트레디셔널이라는 그런 TP 폴더 네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지금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 한 7시간 정도 걸렸던 그런 가공 파트인데요. 요거를 볼륨밀로 사용했을 때, 지금 볼륨밀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륨밀을 먼저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대한 부분, 잔짝에 대한 부분도 이제 황광석을 이렇게 치게 되어 있는데요. 볼륨밀만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요거는 기존에 있는 방식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황석을 쳐서 가공한 방식.
그래서 최초의 그 황석 가공한 부분이 한 4시간 한 22분이 걸렸고요. 그래서 가공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부분의 어떤 형태 윤곽을 그대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나머지 이제 황잔석을 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황잔석을 한 17파에 R4알 정도 들어가 있는 공구를 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황석 친 게 한 12파에 돌로 이제 홍석을 쳐서 이렇게 이제 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요 지금 기존에 있는 황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볼륨미를 이제 추가한 게 되었고요. 그래서 볼륨미를 추가해서 이런 볼륨미를 추가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황장석을 기존에 있는 방식 그대로 이렇게 이제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이제 가공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그 기존에 이거 볼륨미를 가공을 하고 그 다음 황석을 쳤을 때 지금 기존에 황석 친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그 가공했던 4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면 이건 한 2시간, 한 2시간 정도가 절약이 됐고요. 그 부분을 이 볼륨밀이 다 절감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방식 앞에다가 볼륨밀 한번 가공을 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뒷부분에서 이제 황석하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더 볼륨밀을 이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볼륨밀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존에 있는 그 방식을 볼륨밀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여기서 남은 그 소재를 다시 한번 볼륨밀 가공을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볼륨밀이 이제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기존의 그 황석 그 데이터를 냈을 때 실제 가공 시간이 아까 2시간 20몇 분이 걸렸던 것이 한 1시간 57분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한 5시간 35분 정도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볼륨밀을 그 사용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의 볼륨밀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는 거였고요. 그래서 볼륨밀을 이렇게 넣었더니 여러 개의 어떤 멀티로 볼륨밀을 넣었더니 시간이 그거에 상응하게만큼 확연하게 이게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토 드릴, 자동 드릴을 이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있던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봐야겠네요. 지금 요게 바로 그 황석 그대로 이제 볼륨밀만 적용을 해서 가공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볼륨밀이 이제 그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런징을 할 때 지금 이렇게 헬리컬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 가공하는 시간이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 상당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것도 지금 실제 그 주어진 피드 속도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PD의 속도를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날로그 하다 보니까 그거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강원다 그러면 실제 강원을 해보면 이렇게 식으로 이런 선택까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런지 피드를 30으로 실제 피드는 한 6,000, 실제 그 직선 가공할 때 피드가 6,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입할 때 속도를 30으로 놨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거는 조금 더 낮습니다. 실제 가공을 했던 그런 기상 결과는 좀 낮고요. 여기 내비게이션에서 한번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실제 이 부분을 가공할 때 피드 속도가 200 정도, 여기 지금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공할 수 있다, 무리 없이 가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저희가 이렇게 906을 줬다 하더라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 그 기기에서는 가감속이 된다라는 거죠. 선행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감속에 의해서 이 속도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가공하는 그런 시간은 지금 현재의 가공 시간보다 더
높이 나올 수가 있다. 더 많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진입하는 부분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먼저 드릴을 먼저 가공을 해놓고 그 다음 그 드릴링 홀로 진입을 한 다음에 실제 볼륨밀 황삭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드릴링이 없었을 때 시간을 보시게 되면요. 실제 그냥 플런징 하는 시간 딱 고려했을 때 한 2시간,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그래서 요 이제 드릴링을 먼저 가공을 하고 가공했더니 1시간 13분 정도가 나왔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6분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런 드릴링 가공을 할 때는 먼저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시간을 좀 세이브가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일단 진입할 때 공구의 마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모도를 좀 감소시키다 보니까 아마 공구의 수명도 좀 연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공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공이 그냥 플런징을 했을 때보다는 가공이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공을 할 때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엔트리 포인트라고 있었죠. 아까 보여드렸던 툴스의 프리퍼런스에 보면은 제너럴 렌치에 지금 이 부분이 있습니다. 볼륨밀 오토 크리에이트 셋 포인트 옵션이라는 그런 옵션인데 이걸 체크를 해주게 되면요. 지금 엔트리 포인트에 보게 되면 이게 체크 안 됐을 때는 두 가지 옵션밖에 안 나옵니다. 오토 얼로 플런지라는 거하고 노 플런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오토 크리에이트 셋업 프리 드릴링 포인트라는 드릴 포인트라는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해주게 되면요. 뭐 드릴 다이아메터라든가 실제 드릴 홀 구멍들은 실제 황삭 공구보다는 좀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가공할 드릴 파이에 대한 것을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드릴 파이는 뭐 17.6mm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 드릴 팁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드릴을 하게 되면 드릴 공구 밑에 팁각이 있는데요. 그걸 118도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물론 요건 저희가 이제 줄여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공구의 이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가공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공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드릴링이 다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구가 진입할 수 있지만, 지금 요거 밑으로는 이렇게 헬리커로 또 진입하게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실제 드릴링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공구 각 있잖아요. 드릴 공구 팁각이 있기 때문에 그 팁각에 따라 팁각이 있는 부분은 아직 가공이 덜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까 공구를 한번 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공구를 한번 대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구의 끝 팁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가공이 안 된 상태에 있거든요. 공구가 실제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헬리컬 부분이 생겨 있던 거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내가 좀 줄이겠다라고 하면 이 공구의 팁값을 줄이게 되면 이 높이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늘려야 되겠죠, 그죠? 180이 되면 평면 상태가 되기 때문에 180로 하게 되면 이 헬리컬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공을 하실 때 지금 여기 118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180도 넘게 되면 이게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드릴에 대한 팁값이 아예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드릴을 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형상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에는 드릴이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도 시간이 좀 아깝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측정을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공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충분히 이 뒷각에 대한 길이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깊이를 좀 더 조절해서 더 깊게 실제 형상보다 더 깊게 가공하시게 되면 어차피 이 부분을 요 헬리컬이 필요 없이 그냥 가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 이제 형상을 보고서 사용자가 직접 체크를 해보고 이거는 좀 더 드릴링 가공이 깊이를 좀 더 줘도 되겠다라고 하면 좀 더 주어서 가공을 하시게 되면 헬리컬에 걸린 지금 요 드릴 가공하고 나서 나머지 형상으로 인해서 이런 그 헬리컬한 부분까지도 시간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드릴링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줄 거냐라고 하실 때요. 지금 볼륨미를 하기 전에 이렇게 드릴링에 대한 공정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제 자동으로 선택해주고 싶다라고 이제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이제 가공이 되고 나면은요, 이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셋으로 자동으로 넣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셋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셋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NCR, 볼륨멜, 러프, 십질, PNT라는 이 셋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다 이 셋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드릴링을 할 때, 이것도 이제 템플릿 같은 거를 미리 지정을 해놓고 하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드릴 포인트에 가시게 되면, 여기 바이 크리테리아라는 게 있고요. 이 크리테리아에 보시면 셋이라는 부분에서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NC,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NCR, 볼륨멜, 러프, PNT라는 요 셋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런 이 포인트도 자동으로 지금 셋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가 포인트를 찍지 않아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좀 문제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드릴 위치가 여기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자동으로 바로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고 드릴 가공까지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먼저 드릴을 이렇게 파놓고요. 파놓고 가공을 하게 되면 실제 가공 그 드릴 위치가 여기 두 가지만 돼 있는 거죠. 그 위치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 위치가 되는 거죠. 약간 좀 꺼서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진입 위치를 제가 이렇게 드릴링을 미리 해놓고 드릴 위치를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황삭 가공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간이 이 드릴링을 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감소가 됐다. 실제 여기 윗부분에서도 지금 여기는 지금 드릴링이 적용이 안 된 상태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드릴링이라는 그런 것도 가만히 돼서 작용이 됐다라고 하면 16분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5시간 35분보다 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 드릴 포인트 생성을 통해서 먼저 드릴링을 해놓고 볼륨을 가공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하나는 공구를 좀 수명을 좀 공구의 마모도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공구의 수명이 늘어나고 또 다른 어떤 황삭 가공도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가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게 슬로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슬로팅도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저는. 왜냐하면 이 슬로팅, 이런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파트 자체가, 가공 파트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그런 형상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진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가공을 해봐도 제가 볼륨을 아까
저기 그 대구택에서 했던 동영상 한번 보셨잖아요. 그렇듯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강화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 피드를 아까 지금 현재 보던 피드보다 실제 더 높여도 진짜 강화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가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포켓팅 할 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슬로팅을 해서 이제 째야 되는데, 항상 이제 공구에 진입해서 강화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그걸 좀 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 그 부분,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공구가 막 움직이다 보니까, 속도를 빠르게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공구가 막 굉장히 심하고, 또 부하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줘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슬로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로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슬로팅, 지금 옆에 여기 슬로팅 오프라고 되어 있는 게 트로코이달 가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코이달 되는 부분들이 실제 가공을 해보면 이게, 저는 전에 실제 가공할 때 이렇게 가공했을 때 굉장히 공구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재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실제 가공해보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좁은 구간에서 이게 빠른 속도로 막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닿는 면이 또 많고요. 그 닿는 면이 많고 또 깎는 깊이가 깊다 보니까 제거해야 될 그런 소재 체질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재 체질이 커지다 보니까 공구의 부하도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헬리컬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헬리컬로 들어갈 때 공구의 마모도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구의 마모가 거기서 많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더 공구의 마모가 더 심하게 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공구하고 소재의 마찰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 열로 인해서 공구가 더 쉽게 마모가 되고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궁극적인 이제 공구가 이제 절성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감안을 해서 가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슬래팅 방법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보면 슬래팅 온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제 들어가는 깊이도 저희가 이렇게 1.5mm로 해놓고요. 실제 여기 가공 최적도 그만큼 적고 실제 기존에 하는 그런 황석의 그런 방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진입할 때만큼은 황석의 방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밖에서 아까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런 바깥에서 이렇게 가공이 되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가공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먼저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가공하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공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동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실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헬리컬 트로코이달로 이제 가공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 빛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공구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칩이 빠지는 이 부분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변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게 칩이 타면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이 부분이 지금 부하가 많이 걸리고 지금 공구의 마모도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가공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이제 가공을 이렇게 직선 부분을 이렇게 가공한다라고 봤을 때요, 굉장히 가공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안전적으로 가공되시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같은 속도, 같은 피드, 같은 스핀들일 때이지만 지금 직선으로 가공할 때하고 아까 트로코이달로 가공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슬러팅 부분이 슬러팅을 온시켜 놓고 좀 포켓팅 할 때는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트로코이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32mm 깊이를 줬다라고 하면은 32mm 깊이를 그대로 물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구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공이 효과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이 슬로팅을 온시켜 놓고 하시게 되면 이런 포켓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가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동 드릴 포인트라든가 슬로팅이라는 그런 옵션을 사용을 해서 볼륨밀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볼륨밀 데이터를 낼 수 있고 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최적화된 상태에서 가공을 할 수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슬로팅 보시게 되면 슬로팅 지금 실제 이거 슬로팅을 온 해놓고 이제 가공한 시간하고요. 슬로팅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슬로팅을 온 상태에서 지금 가공한 시간을 보게 되면 9분 걸렸습니다. 실제 이렇게 헬리컬로 들어간 플런징이 되는 시간보다도 더 적게 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보시게 되면 딜을 보시게 되면 이게 한 1시간 13분 정도가 나왔는데요. 실제 이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따지게 보면 이게 더 안 걸렸다라는 거죠. 플런징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게 헬리컬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걸 이걸로 보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 드릴링하고 이렇게 플런지 방식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물론 이게 형상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지금 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공을 하면서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볼륨밀 자체가 지금 볼륨밀 자체를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보통 볼륨밀 이래서 레이어가 한 레이어라든가 두 레이어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텝 부분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망삭이 좀 여기 보시면 황전삭 데이터 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환장삭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볼륨밀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황삭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볼륨밀로 하게 되면은 외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 황삭을 하는 게 좀 더 시간을 위해서는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멀티로 이제 볼륨밀을 멀티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그건 이제 많이 해봐야 2번, 더 해봐야 3번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가공을 하고 되고 나면은 스텝 부분들, 소재의 스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황전삭을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레이어 사이 가공이라든가 히트 플랫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거는 실제 물론 다음 황전삭 할 때 시간 좀 절약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으로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트 플랜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실제 여기 히트 플랜을 보시게 되면 여기 트라젝터리에 보면은 이렇게 히트 플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히트 플랜은 옵션이 이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히트 플랜을 노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줬던 깊이만큼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yes 및 left로 레이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어진 제 깊이대로 쭉 가공을 하고 나서 나머지 플랫한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 사이에 있는 플랫한 형상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어 사이에 있는 일단 플랫한 부분을 한 번 더 가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레이어로 이제 가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비포 로어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 쭉 순서대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단지는 부분, 아니면 이런 평면 부분. 그래서 이거는 저희 황삭 가공에 보면은 호리젠탈 플러스 있잖아요. 그죠? 고정, 픽스 레이어인가? 그거하고 이제 플러스 호리젠탈 레이어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순서를 먼저 하겠느냐, 후에 하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옵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온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히트 플레이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꺼야겠네요. 켜져 있어서 이걸 꺼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히트 플랫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형상에는 플랫한 부분이 평면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요. 높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그 플랫한 부분을 다 한 번에 가공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준 레이어 그대로 가공을 하고 또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플랫한 그 형상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가공을 해주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온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평면 부분이 이렇게 단차가 져서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옆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요거를 히트 플랫이라는 옵션을 껐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현재 지정된 그런 깊이만큼 한 레이어만 나왔을 텐데 이 옵션을 줌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가 나오고요. 지금 요걸 한번 소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소재들도 지금 이렇게 단위져서 가공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요 가공을 하니까 걸렸던 시간이 1시간 35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조건을 안 줬을 때 그때 1시간 3분이 걸렸는데 아무래도 이 히트 플랜을 쓰게 되니까 여러 레이어를 가공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런 시간들이 실제 여기 전체 가공에 미치는 그런 시간에 대한 절감에는 영향을 좀 주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처음에 레이어 볼륨을 하나 줬을 때 6시간 12분이 나왔는데 지금 플랫 옵션을 줬을 때 히트 플랫 옵션을 줬을 때 전체 시간을 보시게 되면 58분, 한 30분 정도, 한 40분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더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런 형상에는 좀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레이어하고 레이어 사이에 평면 구간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시면 아마 이런 효과는 지금 이 형상보다는 많은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하나의 형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래서 이런 옵션들은 이 두 옵션들은 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히트 플랜을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레이어 사이 가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이어 사이 가공 같은 경우는 이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레이어 사이 가공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레이어 사이 이렇게 가공을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레이어하고 레이어 사이에는 이렇게 계단 모양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생기겠죠? 여기 생기게 되면 실제 이 부분들을 또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제왕사기라는 거 저희가 항상 다 한번 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제왕사기 되니까. 제왕사기를 치게 되면 이 부분 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후에 되는 볼륨밀 이후에 가공되는 그러한 황사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 여기 계단에 있는 일부 형상들을 다시 한 번 더 제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볼륨밀 이후에 제왕사기 됐을 때는 가공해야 될, 제거해야 될 소재 부분이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이후에 가공을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이걸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형상에 따라 이 히트 플레인이라든가 레이어 사이 가공 같은 경우는 좀 형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옵션들이기 때문에 이 형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전에 요 레이어 사이 가공 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다 사용했던 그런 옵션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이제 설명은 안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소재를 한번 제거를 해주고요. 지금 실제 가공돼야 될 부분들은 지금 요 위의 영상인데 요하고 레이어 사이 레이어에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공 경로가 한 번 더 들어갔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공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아니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볼륨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볼륨미. 이렇게 지금 현재 요런 옵션 히트 플레인이라든가 히트 플레이가 레이어 사이 가공 이 부분들을 적용 안 했을 때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볼륨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럼 요런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왕사기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제왕사기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히트 플레인이라든가 비트윈 레이어 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적으로 좀 세이브가 돼야 되는데 세이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상에 따라 좀 제한적으로 옵션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4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런 방식에다가 이런 옵션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공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수제 제거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륨밀 데이터를 산출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은 소재를 또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볼륨밀이 가공이 됐다 해서 전체 황석에 필요한 이제 이후에 가공에 필요한 그런 소재들이 다 제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황전사항은 다 쳐주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황석 기능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황석이 다 끝났다라고 봤을 때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정도 될 거냐, 비용적인 효과는 얼마나 정도 될 거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ROI라는 그런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지금 이거 툴 이제 코스트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 보면 인서트 공구가 있고 솔리드 카바이드 공구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볼륨미를 할 때는 솔리드 카바이드라는 공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공구가 아니더라도 인서트 공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구에 제한을 두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인서트 공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볼륨미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절임량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제트 절임량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솔리드 카바이드 공구라는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그런 게 문제가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 인서트 공구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서트 공구 기존에 있는 인서트 공구 방식에서 가공을 했을 때 솔리드 카바이드 공구를 사용했을 때 어떤 비용력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인서트 한 개당 가격이 한 12,500원이라고 봤을 때요. 이거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라든가 그런 게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서트의 가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공구에 들어간 인서트는 6개이고 실제 가공하는 절삭은 2개다라고 했을 때 절삭되는 수명이 이렇게 계산이 되면 한 75,000원이 나왔다. 솔리드 카바이드 공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구하기 이건 좀 솔리드 카바이드 좀 비싸죠, 그죠? 그래서 한 30몇만 원짜리 그런 솔리드 카바이드 공구를 사용을 했고, 공구 수명이 한 2시간 정도 된다. 제연마, 숫자, 이렇게 다 계산을 했더니 한 81,600원이 나왔다. 실제 가공을 했을 때 기계비용, 1시간당 한 25,000원을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공구비하고, 실제 가공비,
그 일은 뭐 실제 그거는 그럼 비슷한 거니 똑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소요 비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제 한 시간에 대한 어떤 소요 비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저희가 아까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 한 7시간을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시간을 7시간 하라고 놓쳐요. 그죠? 7시간을 놓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시간을 세이브 했다라고 했을 때, 한 5시간 35분, 물론 여기 오토들이라든가, 슬로팅 이런 걸 적용한다면 더 다운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뭐 속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죠.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그걸 다 이제 감안한다고 했을 때, 이 시간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시간 35분이라고 봤을 때 여기다가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를 내리게 되면요 시간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걸 5시간에 한번 맞춰보고요. 한 5시간 30분, 32분, 뭐 최대 32분 했을 때 한 20%, 21%의 절감 효과가 있다. 시간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랬을 때 그걸 계산해 보니까 기계 운영 비용하고 인서트 공구 원가 절감하고 솔리드 카바이드의 공구 원가 절감 다 계산했더니 총 원가 절감하는 비용이 한 11만 원 정도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다 계산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하고 퍼센테이지만 넣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제품, 아니면 뭐 똑같은 제품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어떤 제품을 연간 생산을 한다고 봤을 때, 연간 생산량이 얼마냐라고 보고, 그거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300, 뭐, 예를 들어 300이다라고 하면 300, 파트를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 절감하면 441시간 정도 나고요. 그 비용을 했을 때는 뭐, 3천만 원 이상, 한 달에, 1년에 이런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지금 기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옵션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나온 시간, 황사하는 데 걸리는 전체 시간을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절약이 됐고,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을 비용을 계산했더니 한 이 정도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그 계산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볼륨밀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조금 받고,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게 있으시나요? 저기 이 홀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홀더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계적 환경에 따른 조건을 설정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홀더의 상태에 따라서도 이게 조건이 예를 들어 홀더의 어떤 홀딩력이, 공개된 홀딩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뭐 조건을 더 많이 더 타이트하게 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그러한 힘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공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 공구가 떨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조건은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홀더는 뭐 특정 홀더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은 없지만, 가능하면은 홀딩력이 좋은 그런 기계 홀더를 보통 보면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은 뭐죠, 그게? 사이드락 홀더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볼륨밀 가공하기는 좋지 않겠느냐. 일반 뭐 콜렛이라든가 밀림척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근데 뭐 그걸로 가공한다 그래서 가공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공하는 상태가 조금, 타이트하지, 그 조건을 주는 게 조금 제한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예, 볼륨밀은 옵션입니다. 예, 볼륨밀은 옵션이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런 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지금 다른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하는 동안에 또 생각이 나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동안 지난달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월 동안 이렇게 사용자를 지원을 하면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윤곽 가공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윤곽 가공을 많이 하시는데 윤곽 가공 하실 때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공 데이터를 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공할 때 보통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 상태가 속성이 안 좋거나 아니면 선하고 선 사이에 연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니까 만약에 이제 선하고 선 사이에 어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생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좀 더 2D 가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윤곽 가공할 때 복합선을 만드시잖아요. 복합선을 만들 때 페어 스플라인이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복합선을 만들 때 옵션 중에 컴포지트라는 게 있고 페어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 페어로 놓고요. 이렇게 이제 복합선을 구하게 되면 원래 복합선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하고 선 사이의 연결 상태가 떨어지지 않아서 연결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옵션을 활용을 해서 만드시게 되면 좀 더 2D 윤곽 가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2분야에 새로 들어간 옵션 중에 하나가 심플리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업 심플리파이가 있고 위드 심플리파이라는 게 있는데 위드 심플리파이를 하시게 되면 어떤 각도에 따라서 얘가 지금 여기 보면 맥스 스무스 앵글이라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5도 이하냐 이상냐에 따라서 선이 하나로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윤곽 가공할 때 선의 속성들이 가공하는데 좀 최적화돼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아마 2D 가공하는데 문제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드릴 가공할 때 홀 선택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뭐 한두 개 선택할 때는 그냥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면서 물론 점을 선택할 때 드래그가 지원이 안 됩니다. 네, 그게 좀 문제긴 한데 드래그가 되면은 여러 개 선을 한 번에 선택해서 하시면 굉장히 점을 선택하는데 편하실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씩 찍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점이라고 하면은 뭐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뭐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점의 개수가 엄청 많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셋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하시게 되면 저는 점을 선택할 때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볼륨멜 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볼륨멜 할 때 점을 선택할 때 크리테리아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점을 선택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셋을 미리 이제 지정을 해놓고요. 드릴링에 포인트 선택할 때 보면은 크리테리아라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그 크리테리아를 이용해서 그 점이 포함되어 있는 셋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점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끔,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점을 선택하는데, 투자하기 위한 점을 선택하는데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가공 공정을 이동하고 복사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도 이거는 이제 옵션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공 공정을 이동하고 복사할 때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창이 하나 뜨잖아요. 그죠? 공정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 창을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이게 옵션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원본하고 실제 복사돼서 가공된 그런 그 가공 공정하고 서로 머지를 시키겠느냐 안 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거 카피를 해놨는데 그 원본의 공정을 내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머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원본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복사된 공정하고 서로 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요 머지 체크되어 있는 거를 오프를 시켜놓고 체크를 꺼놓고 가공 개선을 하시게 되면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것 좀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 포스트를 할 때 조금 불편하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포스트를 할 때는 이게 머지를 시켜놓고 하게 되면 이 공정 하나만, 이 복사된 공정 하나만 포스트를 하면 되지만, 이게 머지를 꺼놓은 상태에서 이걸 개선하게 되면 이 원본하고 이 복사된 공정하고 같이 포스트를 하셔야 전체 공정이 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활용하시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원본을 수정할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머지를 꺼놓고 하시면 되고요. 나는 원본 수정이 거의 안 한다라고 하면 켜놓고 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을 사용자가 원본을 고칠 거냐 안 고칠 거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뷰 정렬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11버전인가 12버전인가부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정렬을 하게 되면 손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능이 없어졌고요. 그 기능 대신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메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라인 호리존탈이라는 게 있고, 얼라인 버티칼이 있고, 리무브 얼라인먼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게 정렬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하실 때는 이 방법을, 이 옵션들을 활용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는 방식은 그 뷰 안에 있는 선을 찍은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메뉴 안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정렬을 시킬 건지를 선택을 해놓고, X냐 Y냐를 정렬을 해놓고, 시켜놓고, 기준이 되는 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기준되는 뷰를 선택을 해주면 그 기준 뷰하고 X방향 혹은 Y방향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정렬을 내가 좀 제거를 해야겠다라고 하실 때는 리무브 오리진을 놓고 뷰를 움직이시게 되면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기존의 방법보다는 바뀌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스플라인 곡선을 이제 분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이게 스플라인 곡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곡률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선을 분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상에 포인트를 찍어서 그 포인트 기준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가 선택이 안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선의 속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속성에 의해서 포인트가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만들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그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할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분할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기 커브에 보면요. 커브에 보면 포인트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움커브라고 있는데, 움커브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 예. 그래서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포인트들이거든요. 포인트를 찍게 되면 선 따라 쭉 거리를 주게 되면, 뭐 이게 좀 불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안 되면 뭐 이런 돌아가는 방법도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다가 포인트를 만든 상태에서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분할을 해보면, 분할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공 소재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전에 그 프리즈라는 지난달에 프리즈라는 그런 옵션을 선택을 해드렸는데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프리즈라는 옵션은 뭐냐면, 바로 전에 어떤 소재를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소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12버전 같은 경우에는 소재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저분들은 소재 업데이트를 꺼놓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소재 옵션을 꺼놓다 보니까 그 이전 소재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소재를 인식을 못하고 원래 소재를 인식을 하다 보니까 좀 그 가공 데이터 내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리즈에 대한 옵션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그 바로 전에 있는 소재만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통 저희가 황사 가공하고 이제 여처리하고 또 이제 또 가공을 해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소재 인식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소재 리메인 스톡 남은 소재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이브 투 파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재를 지금 현재 황사 가공되어 있는 소재를 저장을 시켜주고요. 그 밑에 이 저장된 내용이 뭐다라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다 이거는 열처리한 다음에 재황상을 하려고 하는 소재다. 뭐 제품 번호라든가 이런 것 어떤 써놓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보고서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해놓고 그걸 이제 실제 필요한 위치에다가 이제 그 소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재를 스톡이라는 그 옵션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기능이 있으니까 그 스톡이라는 옵션이 보면 프롬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롬 파일에 보시게 되면 그 오픈 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오픈 파일에서 이 소재를 불러오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코멘트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멘트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실제 저장할 때 소재 그 코멘트한 그 내용들이 이 오픈될 때 그 소재에 대한 코멘트에 이렇게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소재가 내가 현재 어떤 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재에 불러오는 데 있어서 어떤 실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내가 어떤 필요한 소재가 있다라고 하면 소재를 저장시켜 놓고 불러오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소재 사용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달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제안을 했던 그런 내용들, 지원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달에 시마트론 패치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치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SP2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2월 3일 날 그게 이제 SP2 P1이 출시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PDF 파일로 해서 유저들한테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주는 목적은 저희가 이제 패치하고 서비스 팩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러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 이거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버전에 생겼던 그러한 버그라든가 문제점들이 이렇게 수정이 돼서 나온 것들이니까 이전 버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런 걸 좀 참고해 보시라 해서 이제 보내드린 거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요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런 걸 보내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그 내용들이거든요. SP는. 이렇게 지금 어떤 모듈이고 어떤 기능, 10버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전 버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파악이 돼서 고쳐졌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숨겨져 있는 영상이 취소된 후 그대로 표시된 채 남아있는 이 부분들이 처음 그 시마트론 2가 출시가 됐을 때, 시마트론 12가 출시가 됐을 때 무겁 고객들이 요청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형상이 선택되어 있는 형상이 숨어 있는 형상이었는데 그 선택된 형상을 취소했을 때 그 형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다른 어떤 형상을 선택하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라기보다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고 그걸 다시 리포트를 했는데 저는 이게 픽스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픽스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저희가 12버전 SP2P1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전에 생겼던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버전에서 해결이 됐구나. 아니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라든가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계약 고객한테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거다라고 했고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거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지난달에도 지금 계속 저희가 이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이벤트 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파이팅해서 하는 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웨비나를 계속 하는데요. 웨비나 계속할 때 PC로 보는 거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모바일폰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하실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그런 걸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여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웨비나에서 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없으시나요? 그러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 어쨌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런 웨비나를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전에 질문하실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쌍방간에 얘기를 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